왜 이렇게 말을 듣지 않는 걸까요? 내가 하는 훈육, 내가 하는 육아, 뭐가 잘못된 걸까요? 오늘 5단계 육아법으로 코칭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민주 육아상담소 이민주입니다. 한 주간 또 잘 지내셨나요? 우리 애는 왜 이렇게 말을 듣지 않을까? 아마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한 번쯤 고민했던 또 고민하고 있는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말 안 듣는 아이 육아법 5단계 솔루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이가 말을 좀 안 듣는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 1단계 한계를 설정하라. 여러 번 말해도 들어주지 않는 아이들. 사실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또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이걸 해도 안 돼, 위험해. 또 저걸 해도 하지 말라고 했지. 어떤 걸 하더라도 제지당하는 경험이 많고 하지 말라는 것 투성이다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 부모도 예민해지지만 또 반대로 아이들도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아이를 양육할 때는 양육에 참여하는 모든 양육자들이 일관되게 그 한계를 설정해 주는 것이 양육 환경에서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양육자가 한계를 설정한다고 해서 그 한계를 아이들이 넘지 않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안 된다고 제지했을 때 내가 규칙을 지키지 않아서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예상이 가능하면 떼쓰는 빈도수도 훨씬 줄어들고 그 실랑이를 벌여야 하는 시간도 훨씬 짧아집니다. 단 이 사람은 여기까지 허용하고 또 다른 양육자는 또 다른 범위의 한계 설정이면 아이들이 굉장히 혼란스럽겠죠. 그리고 기분에 따라 어제는 허용했지만 오늘은 엄마가 좀 피곤해서 안 되겠다, 안 된다 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아이는 이전에 수용해줬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떼쓰기에 돌입을 하게 되겠죠. 이 과정이 반복되면 떼쓰는 강도는 점점점 높아지고 결국 아이 뜻대로 하게 되면 내가 떼를 썼더니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구나 이렇게 오해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는 허용할 수 있다, 경험할 수 있다 이 가이드, 그 범위와 한계, 저는 쉽게 말해서 울타리라고 하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도 아이의 행동에 따라 쉽게 무너지지 않는 그 울타리를 정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다음 2단계는 설정한 한계 안에서는 최대한의 자유와 선택권을 부여하라. 부모가 허용할 수 있는 최대한 큰 울타리를 설정했다면 이제 그 울타리 안에서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눈치 보지 않고 일거리가 좀 많아지더라도 그리고 아이가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어떤 사고 아닌 사고를 치더라도 좀 즐길 수 있게 해주셔야 합니다. 자녀가 이제 5살, 6살 유아기로 접어들었다면 어떤 선택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서 그에 따른 책임도 져볼 수 있도록 가능한 선택권도 많이 부여해 주세요. 자, 3단계 훈육을 포기하지 마라. 자, 1, 2단계를 잘 해주었다고 너무나 말을 잘 들어주면 그건 아이가 아니겠죠. 아이의 기질이 좀 강하거나 또는 기질이 강하지 않더라도 부모인 나와 다른 기질, 다른 성향을 가진 아이라면 육아를 해나가는데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번, 20번 안 된다고 계속해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행동 수정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힘든 일상이 수없이 반복되다 보면 결국에는 부모도 지쳐서 상황을 회피하고 싶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이가 더 자라기 전부터, 자아가 더 강해지기 전부터 지금부터 제대로 훈육해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부모는 부모이기 때문에 가르쳐야 하는 순간순간을 놓치지 않아야 하고 아이는 아이이기 때문에 배워야 하는 것을 시기에 적절하게 배워나가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4단계는 무조건 부모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라. 아이를 무조건 통제하려다 보면 부모도 아이도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건 안 돼, 엄마 말 들어, 아빠가 안 된다고 했지 라고 말하는 이유를 잘 생각해 보면 사실은 아이가 호기심을 가지고 경험하고 싶어 할 때 하도록 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조금 엉뚱할 수는 있지만 크게 위험하다거나 안전과 건강을 해치는 것이 아닐 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부모가 딱 정석, FM적인 성향을 가져서 규칙을 정해서 그 틀을 벗어나거나 조금 딜레이가 되거나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했을 때 그걸 견디기 어려워하는 기질, 힘들어하는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꼭 아이들이 정석대로 일정한 방식대로 커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그런 성향을 가졌고 또 내 아이가 좀 엉뚱한 면이 있거나 하고자 하는 의지, 도전정신, 주도적인 성향, 그리고 좀 창의적인 아이인 것 같다라고 한다면 안전과 건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는 무조건 부모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이 부모인 나에게도 좋고 또 아이의 성장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떼쓰는 상황도 훨씬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5단계. 이성의 끈을 놓지 마라. 영상을 보시면서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우리 아이가 그렇게 호락호락 말을 들어주는 아이가 아닌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말을 듣지 않는 아이라고 판단될 때 간혹 더 강하게 맞서려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기싸움에서 이겨야지, 고집을 확 꺾어줘야지, 어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이런 생각들이 충분히 들 수 있어요. 아마 키우기가 힘들어서 그런 생각들이 들겠죠. 저도 육아를 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 아이들을 보육하는 현장 근무를 10년 가까이 했고 또 부모 교육을 10년 넘게 해왔고 그동안에 몇백 명의 아이들을 하루 10시간 이상씩 같이 보내다 보면 정말 다양한 기질의 아이들을 훈육하게 되고 또 교육을 하게 되겠죠. 부모의 권위, 교사의 권위, 그 위치를 지켜야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걸 어른이라는 위치에서 내가 가진 힘으로 아이들을 변화시키려고 한다면 잠깐 무서워서 상황이 종료되거나 아이가 순응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반드시 기억하세요. 어떤 방향으로든 어떤 모습으로든 문제 행동으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나보다 힘이 센 부모에게 순응했던 그 스트레스, 모델링이 되었던 그 모습으로 나보다 약한 친구, 동생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이 굉장히 대표적인 행동이고요. 그 외에도 너무 다양한 모습으로 문제 행동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애는 안 되는데요. 우리 애는 좋은 말로 해선 고쳐지지 않아요. 10번, 20번 해봤지만 안 되더라고요. 라고 단정 짓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된다고 내 아이를 포기할 순 없잖아요. 이제 6살, 7살 초등학생 밖에 되지 않았는데 부모인 내가 벌써 안 된다고 포기해버리면 어느 누가 내 아이를 잘 성장시킬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을까요? 그쵸? 단 그 방법을 잘 모르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향입니다. 발달이 미숙하지 않은 성인도 어떤 잘못된 행동이나 습관을 고치려면 수없이 말을 해줘도 바뀔까 말까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이성의 끈을 놓지 말자, 욱하지 말자, 감정적으로 훈육하지 말자, 항상 마음을 다잡으며 100번, 200번 잘 대처하고 훈육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버럭버럭 화내는 것 때문에 오히려 문제 행동이 강화될 수 있기에 아이의 감정을 좀 더 잘 살펴보고 얘가 이렇게 말을 안 듣고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이유가 뭘까? 도대체 뭘 외치는 걸까? 양육 환경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또 아이의 상황도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봐도 점검을 해봐도 도무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또 제가 개별 코칭을 드리도록 할게요. 남겨주실 때는 아이의 개월수나 연령을 꼭 적어주세요. 자, 이렇게 오늘은 5단계 육아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 5단계 꼭 실천해 보시고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건강하게 만나요. 안녕.